안녕하세요. 타타리크입니다. 오늘은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헝거게임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후기로 찾아왔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녹음을 한다는 걸 완전 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이렇게 일요일 날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랜만에 디저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CU에서 샀고 이게 뭐냐면은 코코로 카라 초코 브레드 푸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맛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있는 빵집인가? 하여튼 거기랑 콜라보를 한 거여가지고 되게 맛있습니다. 바나나 푸딩인가? 하여튼 무슨 푸딩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초콜릿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듣고 계신 분들도 뭐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먹을 게 있다면은 같이 먹으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료수는 펩시 제로 슈가 라임 맛을 들고 왔습니다. 음료 그래서 일단 이 푸딩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이게 제가 여름에 먹었는데 그때는 하여튼 한 번은 좀 상한 거를 샀는지 그때 쉬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한번 다시 언니랑 사 먹어봤는데 그때 되게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지 한번 먹어보자. 음, 약간 진짜 진한 초코 맛이에요. 브라우니 푸딩 느낌이 나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어제 왜 까먹었냐면은 어제 오랜만에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오전에 있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와서 밥 먹고 저녁에 녹음한 다음에 업로드하면 되겠다 했는데 완전 까먹은 거예요. 집에 와서. 그래서 한 자기 전에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떻게 그걸 까먹지 하는데 까먹더라고요, 사람이.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왔고요. 물도 준비되어 있어요. 요즘에 목이 잠겨요, 잘. 저 한켠에는 지금 가습기도 켜놨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까지 얘가 녹음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아까 좀 테스트 해봤는데 그래서 만약에 무슨 뭔가 이런 기계의 항공 그런 소리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은 저거 가습기의 소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월요일 날 언니랑 그 헝거게임 프리퀄을 보러 갔다 왔어요. 근데 어, 그 팟캐스트 하고 나서 의도치 않게 헝거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서 그 갔다 왔는데 헝거게임을 제가 다시 봤어요. 다시 헝거게임 프리퀄을 보고 나서 집에 와서 언니랑 같이 1편부터 봤는데 제가 아주 틀리게 말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헝거게임이 1, 2, 3, 4 이렇게 있는데 3편이랑 4편은 모킹제이 파트 1, 파트 2예요. 그래서 이제 캣니스가 13구역에 가서 이제 완벽하게 스노우랑 이제 대립하게 되는 그거는 완전 3편부터 시작하고요. 2편부터 이제 75주년 기념 헝거게임을 열어가지고 캔디스를 엿먹이려는 그 스노우 대통령의 개량을 2편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헝거게임 프리퀄을 보러 갔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정보가 없이 갔어요. 그냥 스노우 대통령의 어렸을 때 얘기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무슨 내용인지 그걸 하나도 몰랐어요.
그 예고편도 안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장면 뭐야 내용은 헝거 게임 그 영화 검색하면 나오는 그 소개 그 부분만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저는 일단 영화가 그렇게 긴지도 몰랐어요. 영화가 그렇게 긴지도 몰랐고 영화가 거의 2시간 반은 한 것 같아요. 12시에 영화를 들어가서 2시 넘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고 일단은 저는 영화가 딱 시작하자마자 파트 1 이러면서 막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소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1? 이게 혹시 그 아예 헝거 게임 시리즈처럼 또 따로 시리즈가 나오려고 이렇게 되는 건가 싶었어요. 호빗처럼.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영화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렇게 영화 안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길었나 봐요, 영화가. 그래서 그걸 보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영화관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를 볼 때 그 화장실을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제까지. 아바타 2도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쭉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엔드게임도 화장실 한 번 가지 않고 쭉 봤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길다고 하는 그 영화들을 화장실에 가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행여라도 화장실 가고 싶더라도 참으면서 봤거든요. 왜냐면 그 장면 하나하나 놓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화장실 중간에 갔어요, 제가. 화장실 중간에 갔고 이게 저는 헝거 게임이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헝거 게임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이고 그냥 거기에 그냥 스노우 대통령이 뭐 어떻게 했고 어떻게 살았다 이거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갔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헝거 게임이 10회가 진행이 된 진행이 될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0번째 헝거 게임이 일어나는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제니퍼 로렌스가 나오는 헝거 게임의 64년 전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배경이었는데 저는 헝거 게임이 이 영화에서 좀 놀랐던 게 내가 무슨 뭘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헝거 게임이 끝났어요. 영화상에서 그 10회 헝거 게임이 끝났는데 영화가 반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조금 놀랐거든요. 저는 뭔가 헝거 게임 끝났고 뭔가 헝거 게임이 끝나면 그냥 당연히 그냥 뭔가 헝거 게임이 끝나면 영화도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그 이후에 뭐 존 스노우래. 스노우 대통령이 뭔가 내용이 뭐 조금 어떻게 나오고 뭐 어떻게 정리가 돼서 마무리가 돼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헝거 게임이 끝나고 1시간 반 정도 영화가 다시 남았다. 영화관에도 그 월요일 평일이었어요. 월요일 평일이어가지고 저랑 언니랑 다른 한 분 딱 3명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뭐라 영화가 좀 막 지루하다 그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뭔가 굉장히 자기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헝거 게임 자체가 헝거 게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헝거 게임의 그 캐피탈 사람들이 입는 옷이라든지 하고 나오는 그 메이크업이라든지 하여튼 그 캐피탈 자체가 굉장히 자기적이고 뭔가 좀 그 도시 자체가 좀 이렇게 뭔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요. 헝거 게임에서. 근데 뭐냐 이 헝거 게임 그 프리퀄도 당연히 그 캐피털이 중심으로 나오긴 해요. 그 헝거 게임이 캐피탈에서 이루어지니까 캐피탈에서 이루어지는 건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지 하여튼 근데 굉장히 저는 너무 자기적이라는 생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봤었던 헝거 게임은
캐피탈은 굉장히 자기적인 사람들, 자기적인 말 같지도 않은 사상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나머지 구역 사람들은 그래도 보편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제니퍼 로렌스가 나왔던 헝거 게임을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그 헝거 게임에서도 12구역만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뭐 1구역이나 2구역처럼 헝거 게임 그 우승자를 어 만 만들어내려고 막 교육하고 막 뭔가 이런 부유한 나름 구역들 중에서 나름 부유한 그런 1-2구역이 안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제니퍼 로렌스가 나왔던 헝거 게임은 12구역 사람들은 그냥 정말 정말 핍박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보통의 그냥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은 제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캐피탈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약간 구분이 됐거든요, 제 머릿속으로 카테고리가. 근데 이 영화는 그 주인공이 이제 그 루시 뭐냐? 그 스노우 대통령이랑 그 12구역 출신이 뭐야? 루시 뭐야? 걔 이름 기다려보세요. 루시 어떻게 이걸 까먹냐? 헝거 게임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루시 그레이예요. 그러니까 루시 그레이가 12구역 출신의 그 참가자로 나오고, 이제 그 참가자를, 그러니까 아씨 왜 이렇게 말이 꼬여?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의 전체적인 배경은 스노우 대통령이 이제 그 아카데미를 졸업을 하는데, 졸업을 하면서 어떤 상을 받아요. 그 상을 받으면은 얘가 뭐 장학금을 받으면서 뭐 대학도 교육을 마칠 수가 있고, 뭐 하여튼 그때부터 이게 이 상을 받으면 뭔가 탄탄대로인 것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상을 이제 시상을 해요. 그 아카데미를 졸업을 할 때. 그리고 당연히 그 상의 주인공이 이 스노우 대통령이라고 이제 모두들 다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딱 이 상을 받으려면 조건이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성적으로, 아니면 뭐 우수한 뭔가를 가지고서 졸업을 하는 사람이 이 상을 받는 게 아니라, 헝거 게임에서 제일 사람들 관심 깊게 본 그런 사람이 그 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아카데미 출신 사람들이 헝거 게임에 참여를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 아카데미를 나온 사람이랑 그 참가자들, 12구역에서 나오는 여성 참가자들, 남성 참가자들의 멘토가 돼서 둘이 이제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참가자를 얼마나 부각을 시키느냐, 얼마나 그래서 시청률을 뜨겁게 달구느냐, 그럼 그 사람이 그 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바뀐 거죠, 갑자기 룰이. 그래서 이제 스노우 대통령은 그때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돈도 없어. 그 가문이 아예 몰락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 다닐 때는 자기가 부자인 척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쥐뿔도 없는, 막 집세도 없어가지고 막 뭔가 당장에 집을 이제 구해야 되고 쫓겨날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는데, 학교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사람들 중에서 총장이 있는데, 하여튼 그 총장이랑 이 스노우의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 총장도 이 스노우를 정말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룰이 바뀌어가지고 이 스노우 대통령이 12구역 출신의 루시 그레이랑 이제 짝이 됩니다. 멘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최대한 살리는 것도 살리지만, 얘가 그 헝거 게임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이목을 집중을 시켰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 헝거 게임에 얼마나 주목을 할지, 이게 정말 대두였거든요. 그러니까 10회밖에 안 됐었는데, 헝거 게임이 10회밖에 안 됐었는데, 그 헝거 게임이 벌써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룰도 뭔가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어, 그래서 스노우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그 12구역 출신의 루시 그레이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루시 그레이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어 그러니까 루시 그레이가 12구역 출신의 12구역 사람은 아니고, 약간 뭔가 집시처럼 약간 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그런 민족의 하나였는데,
그냥 12구역에서 정착을 했다기보다는 거기서 살다가 이제 어떤 계략에 의해서 걔도 이제 그 헝거 게임에 참여를 한 거고. 하여튼 그래서 그 근데 원래 그 헝거 게임에서 느꼈던 12구역 출신의 사람은 되게 핍박받고 척박하고, 왜냐면 그 12구역 출신 12구역이 어떤 걸로 밥을 벌어 먹고 사냐면요. 탄광에 들어가서 광물을 캐는 그런 쪽 담당을 하는 구역이 12구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느꼈던 12구역 사람들은 뭔가 회색, 전체적으로 모노톤의 회색의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여기서 루시 그레이가 아무래도 원래 12구역 출신 사람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출신이었는데 12구역에 사는 사람이었는지는 몰라도 굉장히 밝습니다. 사람이 밝고 긍정적이고 뭔가 되게 사람을 잘 챙기는 캣니스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캣니스 사람 자체가 밝진 않아도 캣니스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루시 그레이도 정의롭긴 해요. 정의롭긴 한데 약간 어떤 느낌으로 정의롭냐면, 캣니스는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런 상황이라면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겠다. 근데 제 행동이 막 뭔가 답답하고 고구마 먹고 그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루시 그레이는 고구마를 먹게 해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지 몸부터 챙겨야 될 때인데 지금 누구를 챙기냐. 지 몸 하나 건사를 못하는데 남을 챙긴다. 약간 이렇게 고구마를 먹이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그리고 자꾸 그 서제목부터 노래하는 새와 뱀의 발라드 이거잖아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불러요. 루시 그레이가.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생각도 했어요. 노래가 좀 자주 나와가지고 이게 혹시 뮤지컬 영화는 아니겠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가 너무 자기적이었고 여자 주인공이 너무 답답했고,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의 답답함이 설득이 안 돼요. 설득이 안 됐어요. 제가 설득이 안 됐어요. 오히려 스노우 대통령 입장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사이코패스처럼 변한 거를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상황이고 제 성격이면은 저렇게 행동을 하겠구나. 뭔가 캐릭터가 갑자기 분기됐다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근데 그 루시 그레이는 애초에 처음부터 뭔가 설득력이 별로 없었어요. 막 되게 뜬금없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영화 자체가 스노우 대통령에 초점을 맞춘 영화였기 때문에 루시 그레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스노우 대통령이 주인공인 거거든요.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왔는데요. 저 왜 저래? 강아지가 계속 짖네요. 강아지 제 산책도 다 갔다 왔거든요, 오늘. 근데 뭐가 저렇게 불만이라고 짖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루시 그레이가 설득이 안 되는 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영화는 스노우 대통령을 초점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가 설득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사실 루시 그레이만 쟤 왜 저래? 쟤 지금 그러니까 앞가림을 못 하나? 약간 이 루시 그레이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캐릭터가 전반적으로 다 쟤는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건가 싶을 정도로 조금 설득력이 좀 없었습니다. 스노우 대통령, 그러니까 루시 그레이뿐만 아니라 스노우 대통령이 그나마 제일 친했던 친구로 나오는 그 사람마저도 제가 지금 저럴 때가 아니라 지 앞 처신을 좀 잘할 거고, 지가 만약에 헝거 게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 돌파를 할 건지를 좀 앞뒤 계획을 좀 잘 생각을 해 가지고 부딪혀야지 그게 될까 말까인데 저렇게 그냥 무턱대고 들이대면은 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 그게 뭔가 자기의 그 반항적인 모습이 뭔가 설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나라고 싶을 정도로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걸 수습하는 건 스노우 대통령이었고요. 그래서 그 영화의 중반까지도 스노우 대통령이 쟤 진짜 사이코패스다. 쟤 또라이다. 이런 생각은 그렇게 사실 많이 안 들어요. 왜냐면 파트 1이랑 파트 2는 영화 속에서 파트 1, 파트 2는 그 스노우 대통령이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 보여줘요. 얘가 그래도 연민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구나. 얘가 그래도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린다. 이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의 처한 상황과 처했을 때 나오는 행동들을 이해를 완전히 못하는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설득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스노우 대통령이 무슨 계기로 저렇게까지 또라이가 됐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잘 안 들어요. 근데 그래도 좀 무서운 생각을 좀 하긴 해요. 헝거게임 자체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헝거게임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13구역의 사람들이 캐피탈의 그러니까 구역에서 1구역부터 13구역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역에서 매달 캐피털로 뭘 이렇게 조공 같은 걸 해야 되고 뭔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약간 자기네 말을 꼭 들어야 되는 그런 억압적인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13구역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이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반발을 했다가 전쟁 한번 했다가 전쟁에서 그 캐피탈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캐피탈에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벌을 주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의 아이들을 남자, 여자 한 명씩 뽑아서 그 헝거 게임에 참가를 하게 한다. 이게 헝거 게임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캐피탈한테 덤비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캐피탈 자체에서도 시청률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 헝거 게임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청률을 올리고자 이제 어떤 방안을 냈어요. 스노우 대통령이. 그래서 스노우 대통령이 방안을 낸 게 이 참가자들이 뭔가 캐피탈 사람들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뭐 재미를 준다. 그러면은 이제 스폰서가 붙어서 그 스폰서가 이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뭐 물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상처가 났는데 뭐 그 상처에 바를 수 있는 연고를 준다든지 그런 거를 제안을 한 사람이 스노우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얘도 생각이 좀 바른 애는 아니에요. 바른 애는 아닌 거죠. 그냥 그 사람들 그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떠한 도구로 바라보긴 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맞았는데 그래도 이 루시 그레이를 만나면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 각자의 삶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정말 아무런 죄 없이 끌려 나와서 이런 처우를 당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좀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끔 해 주는데 그래서 둘이 사랑도 빠집니다. 저는 그것도 좀 웃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스노우 대통령이 좀 계속 그 반칙을 써요. 그 약간 공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손을 써서 루시 그레이는 뭐 안 다치게 한다든지 아니면 루시 그레이 대신에 어떤 사람을 죽게끔 한다든지 막 그런 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스노우 대통령이 손을 써 가지고 루시 그레이가 그 한국 게임에서 살아남게 되는데 그때는 살아남는 사람들한테 보상도 없었나 봐요. 근데 하여튼 뭐 살아남게 됐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다 들통이 난 거죠. 스노우 대통령이 반칙을 써 가지고 루시 그레이가 1등을 한 게 밝혀져 가지고
퇴출을 당합니다. 그 대학도 못 가고 그 상도 못 받고 그 퇴출을 당하는데 이제 어떻게 퇴출을 되냐면은 피스키퍼로 이제 다른 구역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군인이 된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뭐 이 구역으로 발령이 났었는데 스노우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12 구역으로 보내달라고 해요. 왜냐면 12 구역에 루시 그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12 구역에서 그 피스키퍼 일을 합니다. 근데 거기 갈 때 이제 얘 그나마 남아 있었던 그 친구도 같이 이제 12 구역으로 가요. 왜냐면 그 친구는 자원 입대는 아니죠. 하여튼 그 친구가 중간에 굉장히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고 그 상황도 결국에는 스노우 대통령이 처리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벌로 벌인 거죠, 결국에는. 자원 입대를 한 것 같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12 구역에서 그 피스키퍼 일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걔는 거기서 루시 그레이를 만나 가지고 둘의 사랑을 계속 키워요.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정의감에 불타는 친구였어요. 그 스노우 대통령이랑 그 12 구역으로 발령났던 친구가. 근데 약간 어 정의감도 얘가 좀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머리를 써서 그 정의감을 불태워야 되잖아요. 왜냐면 내가 그냥 '저건 잘못된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무턱대고 "그렇게 하지 말아 주세요. 그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뭐 쟤도 쟤네들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뭐 그걸 누가 몰라요. 그걸 다 아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뭔가 그거를 다르게 방법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그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안을 고려를 해서 제시를 해야 그게 될까 말까인데 그 친구는 그거 없이 그냥 약간 주제 넘게 행동을 해요, 자꾸. 그러니까 걔가 돈이 몇 구역에 살다가 돈이 많아서 뭐 하여튼 캐피탈로 이사를 가게 된 친구인지 하여튼 전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친구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정의감에 불타는데 저렇게 정의감을 불태우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를 명실상부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거기 가서도 작당모의를 하는 거예요. 그 12구역에서 굉장히 12구역 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뤄지고 있긴 했었거든요. 뭐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얘를 막 사형을 시킨다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뭐 누명을 써서 뭐 살인 뭐야 교수형에 처한다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친구가 보다가 못 참고 이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주는 방법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았어요. 막 불법적인 방법으로 막 내통하고 막 그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스노우도 이제 안 거예요. 이 친구가 자꾸 누구랑 내통을 하고 얘가 좀 불안하게 행동을 한다. 이런 걸 계속 보여줘요, 영화 속에서. 근데 스노우도 조금 교활해요, 애가. 교활하고 좀 사이코패스 같은 게 어찌됐든 자기랑 그나마 친구였던 애랑 같이 간 거면은 친구가 만약에 그런 행동을 하면은 말로 잘 알아듣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스노우 대통령도 말로 잘 알아듣게 설명을 안 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말로 이렇게 막 말을 하긴 했는데 그 친구도 그거를 절대 죽어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막 스노우 대통령이 그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캐피탈에서 좀 걔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 알게끔 해요. 그래서 좀 얘도 좀 교활한, 그러니까 좀 사이코패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이 내 친구가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처음에는 말로 다 얘기를 하겠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하면은 일만 더 커질 거고 뭐 어떻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거를 친구가 안 듣고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하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은 얘가 말을 들을 때까지 그거를 설명을 시켜주던가 아니면 얘를 내가 감시를 해서라도 얘가 위험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저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뭔가 제대로 된 방법을 같이 구안을 해내던가 약간 이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근데 스노우 대통령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 참고 뭐 캐피탈에 알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하여튼 결국에는 그 친구가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면서 내통을 하면서 일을 키웠어요. 그 친구가 스노우 대통령이 키운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 일을 크게 벌리면서 스노우 대통령이 의도치 않게 자꾸 그런 일에 휘말리면서 얘가 사람을 몇 명 죽입니다. 스노우 대통령이. 그 약간 되게 사람 죽이는 것도, 대부분 사람 죽이고 나면 너무 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화로밖에 뭐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대부분 영화 속에서 그런 게 벌어지면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겁을 먹고 자기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건지도 잘 인지를 못하고 막 겁을 먹고 막 손을 떨고 막 몸이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스노우 대통령이 굉장히 차분합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거기서부터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죠. 사람을 죽이고도 차분하고, 약간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자기가 약간 죄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약간 자기가 되게 파워풀하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좀 또라이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사람을 한 명 죽이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 스노우 대통령이 그 12구역 시장의 딸을 죽여요. 총으로 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다음날 이제 그 일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랑 그 이제 스노우 대통령이 녹음을 했었잖아요. 그 친구가 그런 거에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그것도 캐피탈에서 알게 됨으로써 그 친구도 같이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의도치 않게 스노우 대통령이 죽인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꼰질른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루시 그레이는 그 상황을 다 봐요. 근데 스노우 대통령 때문에 이 친구가 죽었다라는 그거는 몰랐거든요. 근데 루시 그레이가 나는 그냥 떠나겠다고, 이 12구역에서 도저히 못 살겠고 나는 내 그 민족들이 사는 곳으로, 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갈 거다, 북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스노우 대통령이 나도 여기서 못 살아먹겠다, 나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둘이 이제 손을 잡고서 이제 여정을 떠납니다. 여정을 떠나는데 그렇게 가지도 못해요. 그렇게 가다가 어떤 오두막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걔네가 그거를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스노우 대통령이 그 시장 딸을 총으로 죽이거든요. 근데 총을 그 밀반입한 거였어요, 누가. 근데 그 밀반입한 총이 이 스노우 대통령이 죽였다는 그 증거물이 되는데, 그 증거물을 이제 스노우 대통령이 찾은 거죠. 그래서 스노우 대통령이 이제 이 총만 없으면 자기는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이 사건을 연결시킬 그 무언가가 사라지게 되면은 자기는 되게 자유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그걸 찾게 되고, 그 둘이 이제 여정을 떠나면서 처음에 뭐 루시 그레이가 막 더 이상 사람 죽이는 것도 못하겠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스노우 대통령이 말실수를 합니다. 거기서 자기도 나는 3명 죽인 거면은 충분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루시 그레이는 스노우 대통령이 2명만 죽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명 죽였다는 게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노우 대통령이 또 막 뭔가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해요. 막 뭐 자기 자신을 죽인 거다. 그 그런 이전에 나는 이제 없는 거니까 그 사람 죽은 거다. 그래서 나는 날 죽였다. 이런 식으로 막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루시 그레이가 조금 눈치를 챈 거죠. 얘 때문에 그 친구가 죽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루시 그레이가 그 둘이서 오두막에 가가지고, 걔는 이제 그 총을 발견해서 그 총을 어떻게 할 생각인 거고, 루시 그레이는 뭐 자기는 뭐 열매를 따러 갈게 하면서 칼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그랬는데 그 루시 그레이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스노우 대통령이 뭔가 해가지고 찾으러 나가요. 근데 이제 거기서 찾다가 이제 점점 눈치를 챈 거죠. 루시 그레이가 자기를 두고
도망을 갔구나. 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된 거죠. 그래서 둘이 스노우 대통령이 걔를 찾으려 해요. 루시 그레이를 또 찾아가지고 죽이려 해요. 그래서 막 결국에는 어떤 사람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을 보고서 총을 쏴요. 근데 그 사람이 총을 맞은 걸 봤는데 거기에 갔는데 루시 그레이는 없고, 그래서 루시 그레이가 도망을 끝까지 쳤는지 가다가 죽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고, 결국에는 스노우 대통령이 루시 그레이까지 어떻게 해결을 하고서, 그러니까 죽였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어떻게든 겁을 줬고 그 총을 이제 강물로 빠뜨리면서 얘는 이제 다시 그 12구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걔가 어 캐피탈에서 얘를 이제, 걔가 거기서 피스키퍼 일을 또 잘해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짓을 잘해가지고 얘가 이제 진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구역으로 가게 생겼어요. 근데 2구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캐피탈로 오라는 그 뭐 명이 있었다 해가지고 걔가 캐피탈에 가서 결국에는 그 하여튼 그 지금의 스노우 대통령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 제가 지금 너무 생략한 게 많은데 그 친구가 있잖아요. 그 교수형 당한 그 친구, 스노우 대통령이 맨날 뒤치다꺼리 했던 그 친구가 집에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걔네 엄마 아빠는 스노우 대통령이 얘를 꼰질러서 얘가 죽었다는 거를 모르고 그냥 얘가 잘못을 저질러서 죽었구나라는 것만 알고서 얘를, 스노우 대통령이 계속 도와줬으니까 얘를 이제 풀 장학을 줘요. 그 대학을 다닐 수 있게끔. 뭐 하여튼 그러면서 얘는 이제 캐피탈로 돌아와가지고 승승장구를 하게 생긴 거죠. 그 상까지 받고서 뭐 이제 대학교 학비도 문제 없고 이제 뭐 얘는 이제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총장이, 근데 총장이 다 알고 있었어요. 총장이 얘 친구를 꼰질러서 얘 친구가 죽었고 12구역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고 뭐 어떤 것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총장까지 스노우 대통령이 결국에 죽입니다. 독약을 탄 술을 먹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스노우 대통령이 벌써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인 거죠. 결국에는 독살을 하든 뭐 총을 쏴든 뭐 뭔가 뒷머리를 써가지고 죽게끔 만들든 하여튼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영화가 진짜 중구난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중구난방은 아니었고 그냥 내용은 딱 그 내용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복잡하고 이해가 안 가고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스노우 대통령 주변인들이 이해가 안 가게끔 전 나와요. 정의로운 사람들 왜 갑자기 스노우 대통령 옆에다가 갖다 붙이는지 저는 그것도 이해 안 가고, 스노우 대통령보다 그 친구들이 막 더 사고뭉치들이에요. 그래서 더 막 짜증이 나고 자꾸 노래 부르고 지금 저럴 때가 아닌데 싶을 정도로 막 행동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참 제 기대에 굉장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 참 이 영화가, 웬만해선 저는 다른 영화를 안 깐다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네요. 제 그동안의 그 영화 역사를 돌아보면 근데 이 영화 진짜 좀 짜증났어요. 저는 그 루시 그레이랑 그 스노우 대통령 친구가 정말 짜증났어요. 그러니까 막 뭐 해결하는 건 하나도 없고 일만 벌리고, 막 자기네들은 너무 정의롭고 나는 막 사명감에 불타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뭔가 사명감에 불타는 거 치고 제대로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뭐 정의로운 거 치고는 지 힘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스노우 대통령도 너무 좀 사이코패스면서 굉장히 정상인처럼 보여줘서 저는 그것도 좀 짜증났어요, 사실. 그래서 영화도 굉장히 길고 굉장히 자기적이었어요, 느낌이. 그냥 굳이 그냥 담백하게
얘가 이 사이코패스는 원래 사이코패스였던 거고 이 스노우 대통령은 원래 사이코패스였던 거고 그게 이제 발현이 되고 얘가 이제 지가 이제 그런 거에 희열을 느끼고 그런 걸 좋아하고 얘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권력이 자기 편에 쓰는 걸 아니까 얘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다. 그거를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진행을 시켰으면은 영화가 그냥 와 스노우 대통령 진짜 또래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착한 인물로 나오는 사람들은 뭐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오히려 또라이 같은 놈이 그 상황을 다 해결하고 있으니까 약간 전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많이 아쉬웠어요. 저는 영화가 너무 길고 막 뭔가 저는 갑자기 약간 인디 영화 같기도 했어요. 12구역에 갔을 때는. 그래서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이 영화,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그래서 저의 영화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좀 실망을 했다. 근데 이 영화가 한국에서 그렇게 흥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이유가 있어요. 너무 길어요. 쓸데없이 길고 이거 굳이 2시간 반 안 가도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에요. 1시간은 잘라냈어도 됐을 법했어요. 굳이 뭐 말 같지도 않은 서사 보여줄 필요도 없이.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너무 길었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하여튼 개봉도 좀 심한 것 같고 캐릭터들이.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행복게임 프리퀄은 여기까지고요. 헝거게임 보고 와서 그 제니퍼 로렌스가 나오는 그 캣니스가 주인공인 헝거게임을 봤는데 확실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재미가 있고 캐릭터가 붕괴가 심하게 된다 막 이런 느낌은 못 받았고 그래서 그 영화가 잘 만든 게 맞고 그래서 흥행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너무 길어요. 그렇게 길 필요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 하나 있으세요. 노래를 그 여자 주인공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거든요. 그 루시 그레이로 나오는 레이첼 지글러라는 사람이 노래를 잘 불러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필모그래피 보면은 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샤잠에도 나오고 앞으로 나올 그 백설공주 실사 영화에도 백설공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굉장히 잘 부르고 목소리도 너무 이뻐서 그거는 좋았어요. 그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기대하고 있는 영화가 좀은 아니고 몇 개 있는데요. 아쿠아맨 2랑 그 짱구 극장판 31기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아쿠아맨이 12월 20일인가? 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나오죠? 아쿠아맨이 12월 20일 날 개봉을 합니다. 아쿠아맨이 사실 저는 이게 막 마블 히어로 영화처럼 좋다 이게 아니라 전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좋아해요. 그리고 제이슨 모모아도 좋고. 그래서 그러니까 아쿠아맨 1도 굉장히 유치했어요. 그 빌런 모습도 약간 왕파리 같고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2는 바닷속 얘기니까 어찌됐든 아쿠아맨이 바닷속에 사니까 그래서 그 바닷속에 사는 건 아니지만 바다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아쿠아맨 2도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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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고 있고요. 내용이 기대된다 이거보다는 그냥 그 바닷속이 기대가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짱구도 비슷한 시기에 개봉하는 걸로 알겠는데 짱구는 12월 22일 날 개봉을 합니다. 짱구는 제가 왜 기대를 하고 있냐면요. 이게 짱구 최초의 3D CG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이 7년이래요. 그래서 이거 짱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관심이 없으시다면은 그 포스터를 한번 봐보세요. 진짜 귀여워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짱구랑 아쿠아맨. 그리고 듄이 아이맥스로 지금 12월 6일부터 재개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듄을 애초에 아이맥스로 보고 와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듄 영화 자체가. 그래서 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아쿠아맨 2랑 짱구랑 또 뭐가 있지? 음, 이게 단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는. 서울의 봄도 재밌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 정치 쪽 얘기는 정말 관심이 없어가지고 정치 쪽 얘기도 아니지만 결국 그냥 한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지만 일단 저는 이 두 가지 영화를 기대 중입니다. 그래서 좀 이번 벌써 23년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번 연도 진짜 너무 빨리 갔어요. 이번 연도에 어, 팟캐스트도 시작을 했고 팟캐스트를 뭐 매주 막 성실하게 임했다 이건 아니지만 사실 제가 요 근래에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러지 게으르게 팟캐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막 팟캐스트를 뭐 매주 막 올려서 내가 너무 뿌듯하다 이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뭐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걸 시작을 한 해가 됐고 어찌됐든 어떻게든 하고는 있고 제가 벌써 22번째 에피소드거든요. 이번 게. 그래서 22번째 제가 이거 팟캐스트를 처음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며칠 날 했냐면 5개월 전이네요. 5개월 전이고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럼 6개월 정도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거는 이번에 내가 잘한 거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 시작을 했고 어떻게든 6개월 정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좀 더 뭐 제가 막 정기적으로 막 이날 매일매일 올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 거짓말 같고요. 그냥 어떻게든 일단 다음 연도에도 꾸준하게 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좀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운동을 너무 안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 숨쉬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숨쉬기 운동.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팟캐스트도 좀 주기적으로 해보고 유튜브도 좀 다시 영상 만드는 거는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그 편집하는 게 너무 손이 많이 가고 일단 영상 하여튼 뭐 그거는 일단 저의 소망이고요. 다음 연도에는 팟캐스트 좀 더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계속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웹툰을 잘 안 봐요. 웹툰 보고 싶은 게 막 딱히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손이 잘 안 가지? 막 드라마도 뭐 스위트 홈? 스위트 홈 맞나? 스위트 홈 맞는 것 같은데 그 송강이랑 이진욱 씨 나오는 거? 그것도 시즌 2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재밌다고 하는데 전 스위트 홈 1도 안 봐가지고 근데 경성 크리처? 라고 그 넷플릭스 시리즈 11월 22일 날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거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둠이 드리운 시대 1945년 경성 최고의 자산가가 죽은 이도 찾아낸다는 토둑공과 만났다. 생존이 전부였던 두 사람은 인간의 탐욕으로 탄생한 괴물을 마주하게 되는데 제가 괴수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한소희 씨, 박서준 씨, 수연 씨, 뭐 김혜숙 씨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좀 기대가 되는데 다른 거 막 뭐 보는 게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손이 안 가지? 그리고 그래 이거 넷플릭스에 그거 나오거든요. 치킨런 너겟의 탄생 12월 15일 날 이거 조금 기대 중이에요.
그 치킨런 특유 그 얼레스 그로믹 같은 그 뭐야 얘네 뭐야 찰흙 같은 그런 바이브 좀 좋아하거든요. 재밌어서 어렸을 때 봤던 거니까. 그래서 이거 좀 기대 중이고. 12월 5일날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넷플릭스에 풀리네요. 이것도 재밌겠네요. 하여튼 그래서 요즘에 뭐 딱히 보는 게 없어요. 제가 몇 주 동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말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유튜브 보고 핑계고 보고 뭐 유튜브 침착맨 보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어제 원래 찾아뵙기로 했는데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꼭 토요일 날 올리도록 할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엔 어떤 에피소드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미스치프 그 전시를 예매를 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다음 주에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바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갈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간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도 많이 추운데 다들 몸 조심하시고요. 일주일의 마지막 일요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무탈하게 계시고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아침, 좋은 저녁, 좋은 밤, 좋은 오후, 좋은 오전, 좋은 새벽 끝이겠죠? 이게 좋은 점심 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